네, 김보엽 한겨레 기자 영상 부문장을 그동안 맡아왔는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전 처음엔 보직 사임인 줄 알았어요. 그 회사는 계속 다니되 영상 부문장 자리만 내놓은 줄 알았는데 사태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회사를 아예 그만두기로 작정한가 봅니다. 작정했는가 봅니다.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위해서 김보엽 기자하고 따로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김보엽 기자하고는 저기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 관련해서 박권일이라는 그 평론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이죠. 그 특히 그 진보적인 뭐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쉬운 상대만 씹어대는 거, 뭐라고 그랬더라? 서사과잉이라고 그랬나? 서사과잉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뭐 김어준을 씹어대는 칼럼을 쓴 게 있었는데 좀 기가 막혔어요. 뭐가 기가 막혔냐면은 그날 수요일자였을 거예요. 목요일자였을 거예요. 신문이. 근데 수요일 저녁에 한겨레 TV 뉴욕타임스가 아니죠. 저 파파이스 녹화를 마쳤는데 그 이튿날 이 신문을 보니까 김어준을 씹어대는 칼럼이 한겨레에 실린 거예요. 전날 한겨레를 위해서 같이 일해주는 사람을 그 이튿날 아침 신문이 김어준을 까고 있는 거야. 글쎄 저는 이게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막 제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으로 한겨레를 맹비난을 했죠. 그랬더니 이 김보엽 기자가 이거 외부 기고인데 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뭐 전혀 동의가 안 되니까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이 형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뭐 지나가다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뭐 깊은 먼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직서를 냈다는 거야. 이 소식 듣고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예. 그래도 한겨레에 나름대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겨레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만약 대화 나눈 이후에는 뭐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사퇴를 한 거 보니까 사직서 던진 거 보니까 이 형님이 뭐 크게 망가질 사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은 들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 사안이 말이죠. 비단 한겨레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 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보엽 기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자라면 뭐 세게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럼 비판도 합리적이고요. 예.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최문선 정치부 차장의 며칠 전 한겨레
한겨레가 아니라 한국일보 칼럼을 보겠습니다. 기레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기자를 20년쯤 하면서 기사 댓글에 내성이 생겼다. 네 자궁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자궁이 건강하다고 하니 그러려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자궁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악플. 이게 정말 혐오에 다름 아닌 이런 악플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XX처럼 생긴 년. 미의 기준이란 주관적이므로 또 그러려니 한다. 기레기 이 세 글자 앞에선 하지만 무릎이 꺾이고 만다. 지구상의 모든 오물과 저기를 뒤집어 쓴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레기라고 내뱉는 당신의 마음은 선량하기만 한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 규모를 따지느라 페이스북이 두 쪽으로 갈렸다. 이렇게 엄청난데 100만 명이라고 보도 안 하면 기레기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 턱도 없는데 100만 명이라고 보도하면 기레기다. 이래도 저래도 기레기가 될 운명에 웃어버렸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가 공격하기 좋은 멘트만 딱 떼어다가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기레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저급한 것이냐 이미지를 더 씌워요. 나는 최문선 차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기레기라고 웬만하면 좀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모였다고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보도하지 않으면 기레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맹렬하게 성토를 했고 망한국일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당신이 다 일반화하고 싶은 하나로 묶어서 도매금으로 비난하고 싶은 그 대상 중에 나는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최문선 씨. 이런 식으로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당신 눈과 귀에 성가시다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악독한 악플을 딱 꺼내 들어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최문선 씨. 저 9월 23일자 일면 보세요. 검찰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 통첩. 이거 오보입니다. 며칠 전 당신들이 낸 오보예요. 정경심 교수는 단 한 번도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어요. 검찰도 확인해줬고. 체포영장 치지 않았지.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2번이나 소환됐고. 왜 거짓말을 해?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아주 비열합니다. 자기가 다 발취하고 싶은 분만 딱 발취해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이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기자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최문선 기자에 대해서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나 검찰의 이런 악의적이고 속보이고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이런 먹잇감 물어다가 받아먹는 당신들이 진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은 저열한 조롱이 아닌 차가운 비판이다. 네, 저도 한마디 하죠.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은
특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먹잇감을 물어다 준 검찰의 의도를 간파하는 해안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이 최문선 차장 칼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동료 여럿이 말렸다는 것을 밝혀둔다. 예. 말렸는데 내가 용기 내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예. 기레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무턱대고 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기레기 소리 듣기 싫은 세상에, 기레기 소리 듣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기레기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레기 짓을 하지 않으면 돼요. 에? 아이고 참 한심하네. 야, 요 칼럼 뭐냐? 야, 요 칼럼이래. 요 9월 23일자이면은 뭐냐? 응? 이거 저 사과했어?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지만. 첫 글부터 보세요. 아유 유치해가지고. 아유 정말. 첫 단 봐봐. 자기는 최대한 자기에 대한 악플까지도 다 관용하려고 애를 썼다. 좀 저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유치한. 아이고 정말. 우리 저 놀고 있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놀고 계시네. 잘하세요 혼자. 차장쯤 된 사람이 말이야. 오늘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주말 미술관을 찾은 조국, 낙곰수 주진우와 저녁. 오, 이 자식들이 이제 뒷조사까지 하네. 미술관에 가면 안 돼? 이 나중에 미술관은 왜 갔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삼은 게,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사람은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기자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는 장관의 공식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공식 일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뭐 사적 모임이 되는 겁니까? 아, 이 자식들 기본적으로 뒷조사하는 게 너무 불쾌하네. 에?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요, 기자잖아요. 응? 니들이 뒷조사를 해도 뭐라고 비난을 덜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사 싫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기자예요. 뭐 어디 지금 소속돼 있는 기자는 아니지만은 독립 기자로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 기자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도 전해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기레기는 아니고 쓰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주진우 기자는 다 만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깜짝 놀랄 사람도 많나요. 특히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정권 때 검찰에게 탄압받은 사람들,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요. 주진우는. 심지어 저 사람하고도 친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 사람하고도 친해. 교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주진우 기자가 이 국면과 관련해서 참 많은 취재원들을 만났고 또 대화를 나눴고 또 그들의 속내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 니들의 한 30배는 될 거야. 그래서 주진우하고 저녁 좀 나누면 뭐가 어때? 기자인데. 이 뒷조사네요. 이 자식들 이제 뒷조사를 해. 세상에 언론에 나쁜 모든 것이 다 조선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젠 TBS 교통방송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거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여권 편파 선동방송 막 나가는 TBS,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좌편향 진행자들이 대거 포진해서 정부 옹호 논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앉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배우 김규리 씨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김규리 씨 방송 들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퐁당퐁당. 여기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합니까? 시사 얘기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야. 전에 한번 김규리 씨 만나가지고 관훈 라이트 클럽에 한번 좀 나오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관훈 라이트 클럽 나오면은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정치나 시사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알았다, 그럼 모시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가 지금 지상파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TBS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편향 진행자라면서 들먹인 사람이 배우 김규리 씨예요. 이명박 정부 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주술처럼 외우고 다니고 있어. 저 사람이 이명박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 인생이 판판이 깨졌고 배우로서 가장 전성기를 누려야 할 그 시기에 눈물로 한숨으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이런 피해자를 마녀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양일보가, 이 민족의 종양일보가.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악마예요, 악마. 종양일보. 그러면서 지금 그 사설의 일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허가장에 보도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애초 허가 내용이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보도 방송, 시사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얘기가.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요, 시사 방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중심으로 한,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여기서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은요, 여러 가지 것의 전부 또는 통틀어 모두를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뉴스 방송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등, 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이런 시사 프로그램, 또 뉴스 프로그램 방송하는 CBS는 어떻게 허가 사항이 나왔는지 아세요? 기독교 전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방송사항 전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도 하는 것이고 음악도 하는 것이고, 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스포츠 방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사항 전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편성 비율에 이것이 핵심이 되도록 하라, 무게 있게 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지, 그것만 해라, 딴 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금 중앙일보 사설, 방송 허가장에 보도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애초 허가 내용이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이다. 이거 하나,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 접속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 지금 문장으로 보면은 보도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이러면 문장이 얼추 맞죠. 그러나 방송사항 전반이 들어갔는데 보도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보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표현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반이란 말을 몰랐나 봐, 이 사설 쓰는 사람이. 논설위원쯤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TBS가 여권 편파 선동방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 김용민이한테는 안 할까? KBS에서 방송하는 김용민이한테는 안 할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정용기라고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김용민이가 저 KBS에서 출연료 얼마 받아가는지 그거 알아갔대요. 예. 아, 이렇게밖에 안 받아가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시세로 보면 제가 이렇게 아주 박하게 받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뭐 대단하게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만큼 전 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어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TBS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게다가 국정감사철이기도 하고. 응? 김어준의 철학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철학은 이겁니다. 나는 편파적이다. 그러나 그 편파적이기까지 그 과정은 공정했다. 공정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파적입니다. 김어준 보고 이쪽 이야기 반 저쪽 이야기 반 하라고 하느니 차라리 아침 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녁 방송은 좀 더 뭐 보수적으로 중도적으로 그렇게 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김어준 보고 이것도 절반하고 저것도 절반하고 김어준의 색깔을 살려야지 방송이. 응? 그래야 요즘 유튜브 등 이런 방송하고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TBS 결국 TBS를 까는 이유는 김어준을 까는 거죠. 김어준이가 지금 다 죽인 조국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기 김어준 방송에 김용남 씨가 나오고 저기 김학용 씨가 나와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라도 없으면은 또 얼마나 쥐고 흔들겠어요. 김어준 총수가 그 사람들 좋아서 부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냥 저기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부르지도 않으면은 고정적으로 부르지도 않으면은 또 편파 방송이란 소리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제 본론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영상 부문장이 됐어요. 김보엽 기자. 뭐 제가 그 한겨레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사장할 사람이다. 김보엽 기자가 사장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내에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기자로서도 참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자로 분류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겨레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김보엽 기자가 그런 분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건 뭐 무슨 보직 사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단 말이죠. 사태가 이랬습니다. 사태가. 예. 그 한겨레에 이제 방송 직군이 있었습니다. PD하고 기술직에 이 구성원 일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10명이 불통, 고통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겨레 라이브. 여러분 한겨레 라이브라고 아시죠? 6시 땐가 라이브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 한겨레 기자 58명이 제작 구성원의 고통을 묵인하는 영상 부문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젊은 기자들인 거지. 또 젊은 제작 직군들이고. 불통, 고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통을 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보엽 기자가 굉장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 매주 월요일 회의,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에 기획회의, 금요일 평가회의, 이 수많은 회의는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불통, 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가라고 김보엽 기자가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성명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방송직군 PD 기술 구성원 일부가 주장하는 불통이라는 표현이 왜 우리 의견대로 혹은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투정으로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성명, 편집국 주니어 50여 명, 58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2차 성명을 접한 이후다. 라이브 제작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된 시점. 왜곡된 성명을 바탕으로 작성된 1차 성명을 바탕으로 작성된 2차 성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편집국의 주축이 될 미래 기둥들이 현행 라이브 체제의 가치가 의미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자명하다라고 하더니 사표를 내기로 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기자가 아니라 뭐 PD, 뭐 기술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동의가 안 돼. 그럼 성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피지배자의 구도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부당한 권력자, 부당한 기득권자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리더십을 붕괴시키고 말아요. 아니 김보협이 또 저기 지금 편집국장 박용현 편집국장이 아무리 쓰레기를 하더라도 그런 대접받을 사람들인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성명 갖다 붙이고 집단적으로 불통하고 있다. 고통을 조장하고 있다. 이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리더를 흔들어 버려요. 진보 언론이 되게 이렇습니다. 정당한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도 할 줄 알고 또 그만큼 존중받는 만큼 그 리더는 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헤아리고 이게 사실 민주적인 언론의 기풍이자 문화일 텐데 한동희님, 변상욱 기자님도 당하셨잖아요. 다시 방송하긴 하던데, 예, 그 양반은 또 게다가 저기 언론계 오랜 선배긴 하지만은 프리랜서 진행자예요. YJ1님 완전 모래알 조직이구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지만 국민주 주식 모아가지고 한겨레를 그래서 뭐 사실상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신문으로 만들면 된다. 아니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막 성명 붙이고 뭐 파업하고 그래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한겨레는 어떤 창간 정신 그리고 이 민중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주니어 기자들의 목소리는 항상 때묻지 않고 보다 순결하고 또 정의롭고 그럴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저 김보엽 기자가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언급을 했네요. 왜 우리 의견대로 혹은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느냐. 왜 우리 의견대로 혹은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한겨레 보도가 산으로 배가 올라가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쪽은 사실상 편집국장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이라면은 그 권위를 더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권력자 우리는 피지배자. 그래서 저 사람 반민주적으로 하고 있네. 파쇼적으로 하고 있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을 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오로지 한 목소리만 나오는 한겨레 보면서
이 진작에 여기는 통제가 이미 불가능한 조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페미니즘도 순기능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즘이 되고 신조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진영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이 혐오에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혐오, 남혐. 네, 물론 우리나라의 남성 우월주의, 마초주의 이것도 분명히 분쇄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한겨레식 페미니즘이 과연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는 페미니즘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자, 한겨레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침을 가하면서 김보혁 기자는 사표를 던졌어요. 사표를 던져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왜 우리 의견대로 혹은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느냐. 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겨레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선배가 필요 없어요.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주니어 기자들끼리 만드는 한겨레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을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2차, 3차 소환까지 가면은 영장 치는 것은 갈수록 멀어지는 일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저희 한글날 쉬는 날이라서 쉬고 10월 10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